Your alarm clock rings, a brand new start. Time to move, time to take part. Breathing deep, feel alive. Let's get ready to thrive. Good morning energy rising. 어서오세요. 건강브런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건강브런치 CF 보영입니다. 여러분, 4월 1일입니다. 진짜 이제는 봄이에요, 봄. 그렇지만 약간 계속 안 좋은 공기들, 미세먼지들이 나쁨을 표시하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그 마음을 담은 저의 첫 번째 곡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미세먼지를 전부 다 씻겨내려줄 비가 필요합니다. 보이후드의 비 듣고 오늘의 건강 브런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기를 기다렸네. 표정이 한없이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나는 다른 곳 다른 꿈 다른 세상 속에 다른 듯 다를 거 없는 사람들을 바라봐. 비가 오길 기다리며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네가 오길 기다리네. 물 위를 일렁이는 작은 빛 네가 손을 잡더라. 눈물이 뺨 위에 흘러내려 고개를 숙인 채로 난 아팠던 기억들을 다 털어놓아 이제는 괜찮다고 어두워진 밤하늘 비가 내리기를 바래. 다른 곳 다른 꿈 다른 세상 속에 다른 듯 다를 거 없는 사람들을 바라봐. 비가 오길 기다리며 우린 오늘 밤 시간이 지나가면 마치 다른 듯 다를 거 없는 아픔들을 잊어가. 네가 오길 기다리며 Hey you, how been? 넌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나는 생각보단 괜찮아. 심심한 것 빼고선 다 똑같아. 같은 하루라도 네가 없는 하루는 별로 좋지도 않아. 하염없이 기다려 홀로 yeah. 비가 내려서 이 조용한 정막을 깨줬으면 해. 더 이상은 못 버텨 차라리 사라져 다다다 빗물에 모두 쓸어내려가 yeah. 그때 몰랐지 시간의 소중함. 지나고 나니 그리웠다 싸고 포근한 너의 향기 행복했던 우리 추억 그 밖의 모든 것들 기억 속 그대로 변한 게 있다면 내 옆에 너는 없구나. 다른 곳 다른 꿈 다른 세상 속에 다른 듯 다를 거 없는 사람들을 바라봐. 비가 오길 기다리며 우린 오늘 밤 시간이 지나가면 마치 다른 듯 다를 거 없는 아픔들을 잊어가. 네가 오길 기다리네. 네가 오길 기다리네. 네가 오길 기다리네. 비가 내리기를 기다렸네. 표정이 한없이
라일락꽃 거리마다 가득 코끝이 아려와 햇살 같은 연인들의 미소 눈부신 날이야. 그래 햇살 탓일까 아지랑이 피는 하늘 잠시 감은 눈에 나도 몰래 생각이 나. 봄바람처럼 살아 늘 꽃잎처럼 흔들리는 사람 꿈처럼 지난 날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봄바람처럼 살아 내 가슴을 또 흔드는 사람 언제나 나에게 그대는 봄이야. 첫 봐도 시작하는 저도 어쩐지 웃었나. 그때 우린 저들 같았을까 떠올려보지만 그런 말 그냥 좋았어. 다시 내겐 없을 만큼 멀어지려버린 얘기인데 웃을 뿐이야. 봄바람처럼 살아 늘 꽃잎처럼 흔들리는 사람 꿈처럼 지난 날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봄바람처럼 살아 내 가슴을 또 흔드는 사람 언제나 나에게 그대는 봄이야. 다시 돌아오는 계절처럼 날 찾아오는 그대 영원할 것 같은 그 순간이 어제 같은데 봄바람처럼 살아 늘 꽃잎처럼 흔들리는 사람 꿈처럼 지난 날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봄바람처럼 살아 또 하루하루 멀어지지만 어느새 또다시 눈부신 봄바람처럼 살아 또 하루하루 멀어지지만 어느새 또다시 눈부신 봄이야. 네, 비가 잔뜩 내려가지고 깨끗한 공기로 흐르는 그런 봄바람, 산뜻한 봄바람을 맞고 싶은 뭔가 마음으로서 보이후드의 비에 이어서 이문세 님이 부르는 봄바람까지 첫 곡으로 두 곡을 들려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한 주 또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오늘이 4월 첫날입니다, 여러분. 와, 있잖아요. 시간이 참 빨라요. 그쵸? 아니, 언제 또 이렇게 4월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4월이 체감이 되시나요? 근데 이렇게 보통의 봄이라면 3월부터 좀 산뜻하고 상쾌하고 꽃가루가 살짝 날리기 시작하면서 따스하고 요런 뭐라 해야 돼요? 이 자연이 찾아와야 되는데 좀 많이 춥고 눈도 초에는 내렸고 요런 이제 겨울의 연장선이 되어버린 듯한 3월 덕분에 조금 4월이 4월 같지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괜시리 뭔가 느낌이 다른 4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이 4월 1일이잖아요? 만우절이에요. 아셨나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10대 때는 그 만우절이 참 특별한 날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해보시면은, 우리 때도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추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이런 추억들이 있으실까 모르겠지만, 10대가 지나고 나니까, 만우절을 약간 체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매일매일 똑같이 등교해가지고 보는 친구들도 또 없어지고, 또 그런 친구들끼리 막 장난치고, 이런 시시콜콜한 이상한 대화들, 철없는 대화들 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20대가 되면서 합법적으로 사라져 버리니까, 그런 자그마한 일상 속의 이슈들을 찾기, 뭔가 그런 자그마한 웃음들을 찾기가 참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대 이후로는 만우절이었어? 이렇게 오늘 만우절이구나. 약간 되게 늙은 사람이 나이가 엄청 지긋이 든 사람이 진짜 모래놀이 하는 유치원생을 보듯 그렇게 뭔가 변질된 느낌의 만우절인 것 같아요. 진짜 10대 때, 중고등학교 때는 그날, 그 전날부터 막 설렜어요. 어떤 장난을 치지? 어떤 거짓말을 치지? 그리고 또 그때는 고백을 진짜 많이 장난 삼아 했었던 것 같아요. 또 여느 또 그런 10대들 아직도 그럴 것 같은데 이게 그 만우절이라는 뭔가 이슈를 빌려서 내 마음을 또 장난삼아 고백을 해봤다가 내가 만약에 고백을 했는데 거절을 했어? 그러면 응? 만우절이야 오늘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핑계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만우절에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만우절로 고백을 했다가 진짜로 커플이 된 친구들도 있었고, 이제 뭐야 왜 저래 이러다가 오늘 만우절이잖아 이렇게 내 마음을 살짝 이렇게 무시당해도 좀 핑계거리가 있어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석이 있었던 날이 만우절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날 이렇게 커플된 친구들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러워하고 막 이랬었는데 진짜 옛날이네요. 한창 또 이렇게 라디오에서 여러분들에게 옛날 이야기, 뭔가 저의 10대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한창 또 많이 하다가 한동안 계속 뭔가 그런 이야기들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막상 다시 10대로 돌아가서 그 10대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하니까 제 지금 광대가 내려오질 않네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광대에서 지금 녹음한 지 10분이 이제 좀 넘어가고 있는데 광대가 벌써 아파요. 어떡해요? 여러분들은 한번 오늘 무거운 장난은 좀 그렇겠지만 가벼운 장난, 친구끼리나 가족들끼리 한번 툭 던져보는 거 어떠실까요? 그러면 좀 재미난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심한 장난은 당연히 불쾌하겠지만 심하지 않고 딱 적당한 그런 느낌의 농담처럼 이제 흘러가는 그런 장난 정도는 또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쵸? 한번 어떤 거짓말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농담을 또 주고받았는지도 궁금하고 또 요런 이제 나를 기회 삼아서 옛날에 10대 때 장난 삼아 내 마음을 고백하는 느낌적인 느낌을 약간 던졌던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서 뭔가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사랑을 좀 표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약간 요즘 들어 약간 가족들끼리는 뭔가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만우절 삼아서 오늘 만우절이래. 그동안 고생했어. 뭐 이런 거나 오늘 만우절이래. 사랑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 말은 뭔가 진심인 것 같으면서도 또 앞에 이 만우절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냥 무겁지 않게 되게 재밌게
그 진심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또 그런 기회가 되는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만우절을 써먹으면은 나도 기분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이참에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나의 고백들, 사랑 고백이나 아니면 뭐 잘못을 용서하는 그런 고백 용서할 수 있게끔 그런 걸로 또 이런 날을 활용해 봐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언제까지나 가벼운 장난으로 마무리가 되길 바라면서 또 딴 얘기가 길어졌는데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장기에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들고 왔어요, 여러분. 계속 제가 저번 주도 그렇고, 음식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저번 주도 오늘 뭐 먹지? 이렇게 제가 하루 이 1시간 내내 먹는 거와 관련해가지고 또 열심히 떠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한번 장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면 어떤 장기를 이야기를 하면 재밌을까 생각을 고민을 하다가 부신이라는 장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부신 다들 들어보셨을까요? 부신은요, 내분비 기관입니다. 신장 위에 위치한 약간 세모난 모양을 띠고 있는 그런 작은 내분비 기관입니다. 크기는 작지만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우선 크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을 생산을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코르티솔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혈압과 혈당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이 반응 덕분에 몸이 위기 상황을 버틸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요, 염분과 수분 균형을 또 조절을 해요. 부신에서 나오는 알도스테론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균형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혈압과 체액 균형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중요한 염분과 수분 균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면역과 염증 조절을 합니다. 면역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면역 반응이 과열이 됐다? 그러면은 그걸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좀 과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부신입니다. 대한내분비학회랑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는요, 부신이 생존과 직결된 호르몬을 만드는 핵심 기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신, 그래, 알겠어.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도 생산을 하고, 염분과 수분 균형 조절에 도움을 또 주고, 면역과 염증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데, 그러면 조금 더 그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코르티솔, 혈당 유지, 그리고 스트레스 대응, 염증 조절까지 담당하는 코르티솔을 생성하는 게 바로 이 부신입니다. 이 코르티솔이 부족하면요, 피로와 저혈압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아까도 흘러가던 말씀드렸는데, 체내 수분과 염분 균형을 유지하는 알도스테론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이 기능이 저하되면요, 탈수, 그리고 저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호르몬 중에는요, 성호르몬 일부를 생성을 합니다. 여성에서는 체모, 그리고 성욕 등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부신이고요. 호르몬 균형까지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요 부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부신, 사실 이 부신이라는 장기 이름을 많이 들어보지 못하고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부신이라는 이런 단어를 이야기할 때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신은요, 우리의
우리와 굉장히 가깝게 있고요. 우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친구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면에서요? 라고 하시면요. 여러분들 부신은 모르시겠지만, 부신피질 호르몬제는 모르시겠지만, 우리 모두 다 스테로이드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이 스테로이드제가요, 바로 부신피질 호르몬제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스테로이드 이런 영향이 있대. 스테로이드 이런 작용이 있대. 이렇게 우리가 처방받거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나 많이 들어보지만 부신피질 호르몬제 하면은 사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흔히 듣는 스테로이드제, 스테로이드 약이 바로 부신피질 호르몬제입니다. 제가 아까 부신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만들지만 그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코르티솔, 알도스테론, 성호르몬 요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코르티솔, 이 코르티솔을 인공적으로 만든 약이 바로 부신피질 호르몬제, 즉 스테로이드 약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신에서 이어져서 우리 스테로이드까지 왔어요. 그럼 스테로이드제, 이 친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 친구가 바로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코르티솔을 인공적으로 만든 거라고요? 라고 이제 하면 우선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를 해줍니다. 아까도 우리 부신에서 코르티솔이 생성이 되면은 염증 조절을 담당한다고 했잖아요. 면역이 과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다고 했는데 바로 이 스테로이드제는요, 면역 반응을 빠르게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환 치료에 사용이 되고 우리가 흔히 약국 그리고 병원에서 많이 듣는 용어이기도 하죠. 그리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의 핵심 약물이 되겠습니다. 면역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상황을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해 줄 수 있겠어요. 부신 기능 저하 환자에게는 정말 필수적인 약이 되겠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대체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도 이 스테로이드 약은 필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만큼 정말 흔히 쓰이는 약품이에요. 그쵸? 생각보다 그만큼 다양한 질환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알레르기, 천식, 비염, 피부염 이런 치료 등에 사용이 되는 치료제고요. 염증 반응을 마찬가지로 빠르게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 사용이 되고요. 이것 또한 면역 공격을 억제하는 핵심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이식 후 거부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이 스테로이드제를 사용을 합니다. 면역 반응을 억제해서 이식된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부, 관절, 호흡기 요런 질환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그래서 덕분에 여러분들이 쉽게 요 약을 스테로이드제를 접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는 모든 분야에서 거의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만능 소염제라는 이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테로이드제 보통 처방받거나 혹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 거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독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나와는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효과가 강한 만큼 정말 많은 주의가 필요하기도 한 게 바로 이 부신피질 호르몬제입니다. 일명 스테로이드제라고 하죠. 어떤 주의가 필요하죠? 왜 주의가 필요하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선 장기 복용 시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식욕 증가와 지방 재분배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얼굴이 붓고 몸이 붓고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혈당이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기로는 조금 미미한 그런 증상일 수 있겠지만요, 장기 복용을 할 때는 확실히 관리가 필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혈당 상승 관련된 증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골다공증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뼈 형성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의 관리가 필요한 게 바로 이 스테로이드제 복용 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할 때 요러요러한 증상들, 부작용이 있으니 주의하라 이런 말들도 많이 들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무서워가지고 복용을 피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스테로이드제, 우리가 항상 이렇게는 부르지만 부신피질 호르몬제라는 말은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부신피질 호르몬제라는 말만 들어도 부신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름에서부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테로이드제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소염제 효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그 호르몬이 정말 많은 면역을 책임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테로이드제 복용은 저 멀리 두고 내 자체의 부신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건강한 습관들이 형성되면 좋겠죠? 내 부신이 건강하면 내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고 작동이 될 거니까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신 건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부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의 리듬을 깨뜨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르티솔의 정상적인 분비를 도우려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너무 어렵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우리의 관리 중에 하나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요, 부신이 과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균형 잡힌 식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단백질과 미네랄 섭취가 특히 중요한데요. 이것들은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다양한 호르몬들을 분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다양한 면역 체계들이 움직이고 또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우리의 염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면역 반응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는 약도 부신피질 호르몬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제인 만큼 부신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신의 건강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단백질과 미네랄이 가득 든 균형 잡힌 식사가 부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첫 번째 코너에서는 부신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드렸어요. 부신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강한 부신을 위해서 한번 같이 노력을 해보시고 평소 생활 습관에 잘 좋은 건강한 습관들을 잘 이렇게 입력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이야기 해보기 전에요. 노래 한 곡 듣고 오실게요. 잔나비가 부릅니다. 작전명 청춘. 어릴 적 내겐 큰 꿈이 있었지. 전장을 이끄는 영웅이 되는 꿈.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꿈. 어른이 된 오늘 내게 세상이란 것, 어릴 적 그리던 꿈속 전쟁터구나. 그 속에서 나는 다시 영웅이 되려 선포한다 작전명 청춘.
꿈속 전쟁터구나 그 속에서 나는 다시 영웅이 되려 선포한다 작전명 청춘 무너질 수 있어 일어나라 작전명 청춘 나의 젊은 날 show you love, I don't pretend. Stick by my side even when the world is giving in. Oh, don't you worry, I'll be there whenever you want me. I need somebody who can love me at my worst. No, I'm not perfect, but I hope you see my worth. 'Cause it's only you, nobody knew I put you first. And for you, girl, I swear I do the worst. If you stay forever, let me hold your hand. I can feel those places in your heart no one else can. Let me show you love, I don't pretend. I'll be right here, baby, you know it's sink or swim. Oh, don't you worry, I'll be there whenever you want me. I need somebody who can love me at my worst. No, I'm not perfect, but I hope you see my worth. 'Cause it's only you, nobody knew I put you first. And for you, girl, I swear I do the worst. I need somebody who can love me at my worst. No, I'm not perfect, but I hope you see my worth. 'Cause it's only you, nobody knew I put you first. And for you, girl, I swear I do the worst. 네, 노래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핑크 스웨트의 And My Worst까지 듣고 오셨어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야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방금 우리가 부신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뭐 호르몬, 뭐 알도스테론이나 아니면 뭐 등등 성호르몬 이런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부신이다. 그래서 부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병원 가서 처방받는, 우리가 흔히 처방받는 스테로이드제 자체가 우리는 사실 잘 모르고 스테로이드 이렇게 불렀지만 부신피질 호르몬제였다. 그만큼 우리의 염증을 완화하고 우리의 면역 체계를 관리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부신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고 균형 잡힌 식단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이 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렇게 중요한 만큼 약간 너무 깔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면은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부신, 아까 말씀드렸듯 신장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친구가 바로 부신입니다. 이 부신은요, 노화 속도, 에너지, 면역 기능까지 조절하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와 수면장애, 면역력 저하 등등 이런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노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어떤 약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노화와 건강 스위치는요, 부신이 쥐고 있대요. 그래서 이 부신만 잘 관리해도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고 해독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신 건강 어떻게 챙겨야 될까? 뭘 먹어야 될까? 자, 요 음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되게 흔히 만날 수 있는 음식들이고요. 심지어 제가 건강 브런치에서도 진짜 거의 5번씩은 이야기했던 음식도 있어요. 네. 이렇게 건강 관리가 다 돌고 돌아서 어쨌든 간에 건강한 음식은 끝까지 건강한 음식이라는 거. 자, 그러면 어떤 음식일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를 통해서 비타민 C를 보충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비타민 C는 부신에서 코르티솔을 포함한 호르몬을 합성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성분입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라면 비타민 C 소모가 크기 때문에 결핍이 되기 쉽습니다.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콜라겐 합성이 줄어서 피부 노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파프리카는 비타민 C를 보충할 수 있는 진짜 최고의 식품이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빨간색 파프리카에는 여러분 100g당 비타민 C가 120에서 150mg 수준으로 들어있다고 하고요. 굉장히 많은 양의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비타민이 많은 과일 하면은 우리가 레몬이나 귤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 레몬 같은 경우에도 비타민 함량이 49에서 53 정도예요. 그런데 요거의 거의 3배 수준인 120에서 150mg 수준이 빨간색 파프리카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거의 3배에 가까운 거니까. 그리고 파프리카에는요, 비타민C 말고도 베타카로틴, 리코펜 등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기 때문에 세포 손상을 줄이고 또 면역 기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프리카를 그냥 스틱으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간식처럼 그냥 오이 스틱, 당근 스틱 이렇게 먹는 것처럼 그냥 스틱으로 간식으로 먹어도 너무너무 좋은 진짜 건강식품, 영양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달걀과 버섯 또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식품인데요. 달걀과 버섯은요, 비타민 B6, 다른 말로 하면은 판토텐산이라고 합니다. 이 비타민 B6, 판토텐산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판토텐산은요, 부신 호르몬 생성과 에너지 대사 과정에 정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부신 기능이 떨어졌을 때 보충하면 에너지 생산을 촉진해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한 끼에 달걀 2개, 버섯 100g 정도를 먹으면요, 약 3mg 안팎의 판톤텐산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3이라는 숫자가 사실 많은 숫자로 보이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걸 매일매일 먹게 되면요, 꾸준히 먹는 만큼 도움이 완전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부담이 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달걀은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이 굉장히 풍부한 식품이기 때문에 체력 유지 그리고 근육 합성에도 도움을 주고요. 버섯 같은 경우에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 그리고 염증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를 했었던 식품입니다. 말이 갑자기 왜 꼬이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식품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뿐만 아니라 진짜 한 2주에 한 번, 못해도 3주에 한 번 정도는 꼭꼭 말씀을 드렸던 식품인 것 같은데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를 통해서 마그네슘을 보충할 수 있어요.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게 하고 신경계를 안정시켜서 감정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은 마트 견과류 코너에서 진짜 쉽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에서도 막 한 줌씩 하루에 한 줌 정도 먹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소포장돼가지고 나온 정말 좋은 견과류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쉽게 보충할 수 있는 견과류는 진짜 좋은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특히 호박씨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마그네슘 농도가 높아가지고 한 줌 정도 먹으면 마그네슘 약 156mg이나 섭취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호박씨에는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해서 면역력 그리고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아몬드 역시 한 줌에 약 70에서 8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필요하다. 나 약간 요즘 눈 떨림 증상이 막 있다. 요럴 때 섭취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신이 중요한 만큼 우리 몸에 부신이 없으면 진짜 약으로,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약으로 섭취를 해야 될 만큼 그만큼 중요한 장기, 진짜 작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장기인 만큼요, 그 건강을 우리가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생활 습관 그리고 식습관을 챙겨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호르몬들은 아주 소중하니까요. 그쵸?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코너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시겠습니다. 또 한 번 잔나비 씨의 노래를 들을까 해요. 잔나비의 외딴 섬 로맨틱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느 외딴 섬 로맨틱을 우리 꿈꾸다 떠내려왔나. 때마침 노을빛이 아름답더니 깜깜한 밤이 오더군. 이대로 여길이라도 난 좋아. 너를 정면 그 소리를 난 들을래. 쏟아지는 달빛에 살결을 그리고 먼 옛날에 햇사람을 닮아볼래. 그 사람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어머니 등에 엎여 살 때 들려오던 그 노래들 아버지 술 한 잔 걸치시면 단고 레파토리 올드에서 실어 촌스러운 뻔한 멜로디 역시 난 음악 센스는 남달라 R&B부터 힙합에 재즈까지 그런데 요즘 내가 점점 이상해 아빠랑 똑같아 술만 먹으면 내가 이래도 되는지 불러본다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우리 어머니 에어로빅 반주고 뻔한 리듬 초성 가사 어김없이 직장 회식 마무리로는 트롯 대찬 지겨워서 싫어 요즘 여기저기서 난리 트롯 너는 내 스타일 아냐 나는 팝송과 샹송과 최신가요 그런데 요즘 내가 점점 이상해 길 가다 흐르는 찰진 멜로디 가슴이 터지게 불러본다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그런데 요즘 내가 점점 이상해 별것도 아닌데 눈물이 흘러 하늘의 복로와 꺾어본다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This the day of boy Hold on little love 네, 임창정 님이 부르는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 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사실 요 곡은요 제 노래방 18번이거든요 여러분. 너무 재밌는 노래예요. 이 가사만 봐도 약간 트로트가 싫어요라는 게 반어법이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트로트가 싫다고 하지만 트로트를 부르고 있는 이 노래, 트로트 풍인 이 노래처럼 가사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재밌는 노래라 가지고 제가 진짜 즐겨 부르는 노래인데 또 이렇게 날씨가 좋아지고 좀 따뜻해지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또 이런 재밌는 노래들이 하나둘씩 다시 새록새록 상기가 되고 막 요런 날들입니다. 역시 따뜻한 게 좋아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4월에 기대되는 어떤 이슈들이 있으신가요? 4월 하면은 진짜 오늘 이 만우절을 시작으로 진짜 막 꽃도 막 피고 여러 가지 곤충들도 막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달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길 가다가 내 바쁜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멈춰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면서 사진 찍고 또 요런 순간순간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이야기 듣고 혹시 주변에서 혹시 내가 걸어가다가
내가 갑자기 멈춰서가지고 나무에 달린 꽃을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여럿 모여 있는 데서 예쁘게 핀 나무를 바라보며 모든 이들이 약속한 듯이 사진을 찍고 있는 풍경, 뭐 이런 거 바라보신 분들, 지켜보신 분들, 마주친 분들 계실까요? 궁금하다. 아마 막 천변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산책 막 하시면은 분명 그 장면이 꼭 있을 거거든요. 장소가 어디든 간에. 아, 여러분들도 그 행복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가다가 사진을 찍는 그 진짜 모든 이들이 그 나무 아래에서 한 곳의 스팟을 바라보고 사진을 막 찍으면서 짓는 그 행복한 미소. 아, 예쁘다. 혹은, 아, 너무 향기롭다. 아, 아름답다. 봄이 왔구나. 이런 이제 미소를 짓는 분들, 똑같은 표정으로 그렇게 사진을 찍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내가 뭐 그 꽃을 피운 당사자도 아니고, 그들의 뭔가 지인이 되는 것도 아닌데, 괜히 그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면은 나 또한 행복해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요상한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점점 더 꽃이 많이 필 거고, 꽃이 아니더라도 막 푸릇푸릇하게 잎사귀들, 새순들이 막 돋아날 때니까,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도 그 행복한 미소를 장착하고 꽃을 바라보거나, 행복한 미소를 지닌 채 꽃을 바라보시는 다른 분들의 웃음에 뭔가 전염이 되듯 같이 좀 행복해지는 순간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길 가다가 뭐 개나리 핀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노랗게 피는데 또 이렇게 어쩜 이렇게 그 센노란 게 귀엽고 병아리 같고 예쁜지 왜 약간 우리 어머님들 국룰 프사가 꽃인지 알겠어요. 왜 이렇게 꽃 한 송이 혹은 화분 혹은 받은 꽃다발 있으면 꽃다발을 이렇게 프로필 사진으로 카톡에 이렇게 올려놓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중년의 상징이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꽃을 예쁜 걸 즐기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뭐 나이 상관없이 예쁜 건 예쁜 거니까 한번 이 봄날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저는 건강브런치의 보영이었고요. 다음 주에 어김없이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하루도 그리고 남은 한 주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Step outside, the world's awake. Let's go big, for goodness sake. Chase the light, reach so high. Spread your wings and touch the sky.